이강인이 손흥민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새벽에 열린 꿈의 무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탈리아 AC밀란과의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PSG의 3대0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의 골이 들어가자 음바페가 이강인을 껴안고 뛰어오르며 기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강인의 챔스리그 데뷔골은 손흥민의 데뷔골과 너무나 같은 데자뷰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강인의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지션 경쟁자들을 이겨내면서 우뚝 서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모습입니다. PSG는 음바페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고 후반 8분 콜로무아니의 추가골에 힘입어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강인은 후반 26분 우스만 덴벨레 대신 교체로 투입되었습니다. 예리한 패스로 킬리안 음바페의 슈팅을 도우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강인은 후반 막판 벼락같은 슛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패스를 곤살로 아무스가 흘려줬고 이강인은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 골키퍼도 꼼짝할 수 없었던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AC밀란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의미 있는 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만 22세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포르투갈의 벤피카를 상대로 한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만 22세 3개월이었고 오늘 이강인은 만 22세 8개월 13일의 기록입니다. 지난 7월 9일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이날 입단 3개월여 만이자 공식 12경기 만에 데뷔골 겸 첫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발렌시아 소속일 때 이미 2019년 9월 한국인 선수 중 가장 어린 18세 6개월의 나이에 UCL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PSG의 지휘봉을 잡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믿었던 우스만 덴벨레가 부진한 가운데 날아오르고 있는 이강인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벼락같은 슈팅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 승패를 가르는 득점은 아니지만 PSG와 이강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골이다. 후반 71분에 교체되어 들어온 이강인은 PSG의 아름다운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이강인의 골은 승점 3점을 모두 따낸 PSG의 뜨거운 탄성을 선사했다. 축구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칭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기술력과 정확성, 볼 소유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강인의 축구 IQ가 앞으로 PSG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과 테크닉이 상당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프랑스의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맹활약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미 SNS에서는 이강인의 화려한 피날레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PSG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강인까지. 앞으로 PSG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메시와 네이가 없으면 PSG가 가라앉을 거라고 외치던 놈들에게 보여줬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에 이 기쁨을 자축하는 사진과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강력한 포지션 경쟁자인 우스만 덴벨레가 영입되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이기도 한 윙어 덴벨레는 즉각 이강인의 포지션인 윙어 자리를 꿰찼습니다.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 185경기에서 40골 43도움을 기록했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3회, 컵대회 2회 등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드리블 기술과 빠를 주력을 앞세운 저돌적인 돌파가 장점이며 주로 2선 측면에서 뛰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강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유니폼을 팔려고 영입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PSG는 이후에도 메시와 네이마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곤실로 아무스와 랑달 콜로무아니까지 영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강인에게는 공격진에 상당히 많은 라이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덴벨레의 영입 계약 다음 날인 8월 13일 PSG는 로리앙과의 홈개막전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강인과 덴벨레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덴벨레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엔리케 감독의 지지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트넘이나 아스널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지만 주전 선발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고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A매치 2연전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A매치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고 프랑스로 건너간 뒤 PSG 데뷔골마저 터뜨린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A매치에서의 선전으로 완전히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포지션 경쟁자인 덴벨레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스만 덴벨레의 부진한 경기력에 교체되어 들어온 이강인이 골을 넣은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7.4점을 부여했습니다. 20분밖에 뛰지 않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음바페의 7.7점과 비교해도 훌륭한 경기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 축구 팬들은 덴벨레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SNS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축구 팬들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욕설과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경기력이 부진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케 감독의 지지를 받아오던 덴벨레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뜨겁게 하였던 아스널 등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축구에는 항상 라이벌이 존재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 평가와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활약으로 덴벨레가 비판을 받는 것을 보면 과거 손흥민에게 밀려났던 라멜라와 모우라가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둘 다 이적 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에게 밀려난 기억들이 있습니다. 라멜라는 2013년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그 후 2년 뒤에 손흥민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합니다. 그 시즌에는 손흥민이 선발로 13경기 출전, 교체로 15경기를 치르며 4골 1도움이라는 아쉬운 모습으로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당시 라멜라는 선발 28경기 출전, 교체 6경기에 5골 9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리그 3위 달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결국 라멜라는 손흥민과 포지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2021년 방출 대상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의 브라이언 힐과의 끼워 팔기라는 치욕적인 방출을 당했지만 세비야에서 화려한 축구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멜라가 굴러 들어온 손흥민에게 밀려서 세비야로 방출되었다면 몇 년 후 같은 길을 걷게 된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모우라도 손흥민과의 포지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 후 친정팀인 상파울루로 이적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한 모우라는 221경기에서 39골을 기록했습니다. 평소 손흥민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우라는 토트넘에서 떠나기 싫어하며 눈물로 이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특히 포지션 경쟁자였던 손흥민과의 우정과 이별은 축구의 포지션 라이벌 간의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처럼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덴벨레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손흥민과 이강인이 모든 라이벌을 이겨내기를 바랄 뿐입니다.